반갑습니다.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원장 박경리입니다.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월 13일 제7대 민선시장에 도전하는 박경규입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아산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끄는 혁신적 시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저도 역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산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산은 제 고향입니다. 제가 나고 자라고 어울렸던 그런 곳입니다. 오랫동안 아산을 지켜봐왔고요. 저는 아산이 급격하게 팽창되는 모습을 봐왔지만 한편으로는 아산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정체된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된 아산시를 변모시킬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풍부히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우리 아산에 쏟아부어서 아산을 정말 혁신적인 도시로 또 더불어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포부를 갖고 아산을 지켜보면서 아산을 발전시킬 구상을 다듬어왔고 이 구상을 펼치기 위해서 시민께 나섰습니다. 아바사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바사는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제가 아산을 바꾼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건 건 다름이 아닙니다. 아산이 여러 가지로 양적 팽창을 했지만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산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시민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임을 만들었고 아바사 포럼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고 아산을 바꿀 그런 구상과 비전들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그 듣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아바사가 늘 함께 좋은 조언을 해줬고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산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뭐죠? 네, 제가 참여자치연구원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아산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바꿀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때 아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참여자치를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합니다. 소통과 참여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시정을 운영할 때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시정이 투명하고 형평성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이 혜택이 고르게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정 여러 분야의 행정 영역별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이 업무 계획과 집행, 그 다음에 평가 완료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긍심도 갖고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는 게 미약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시장을 만나기가 어렵다. 저는 시장은 언제든지 시민과 만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 있는 소통은 시장이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되면 시민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시민과 늘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 소망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나 직장인들은 시장에게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업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일과 후에 찾아가는 야간 시장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일선 현장 또 직장 근처에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소통을 함에 있어서 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할 때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이유를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진정성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시장이 응대하고 답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고르게 또 더 많이 더 깊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1급 공무원이라는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정책 전문가입니다. 13년 동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하면서 정부 부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정책 개발, 그 다음에 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쳐서 중앙부처의 정책을 기획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제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을 했는데요. 국민통합이라는 이 막중한 역사적 소임은 사실 일주일 속에 이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국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전국 그 시장 군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현안이나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를 했고요. 특히 영호남 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영호남 교류 방문, 또 화합의 그런 행사를 많이 했고요. 또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내기 어려운 오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민통선 가까이에 있는 이 전방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도 다 방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또 많은 곳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들을 발굴해서 또 선양하는 그런 일도 했고 또 문화 창달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에 굉장히 공헌이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그런 일도 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아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6대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산이 동서 불균형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산 신도시 등 동부 생활권은 R&D 직접 단지로 개발하고 서부 생활권은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전원 풍경을 활용해서 고령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산의 중요한 상권이죠. 온양 상권을 살리고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도심에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쇼핑하고 문화 공연을 365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산은 큰 대기업들도 있지만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을 유치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큰 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의존들을 줄이면서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지역 내의 청년, 중장년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데 우선은 시정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부서를 따로 만들 겁니다. 또 누구나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계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 알선 활동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따뜻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에게는 노인 생활을 편의를 돕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목욕, 이용권 지급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오히려 새로운 시책들을 추가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노령계층 말고 차상위 계층, 이런 또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직접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과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 아산이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도시로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3040 엄마들이 마음 놓고 보육, 교육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육 정책에 있어서 차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 중, 고 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은 이 교육청 사업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특수시책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은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 연구 인력도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시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산이 33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중에 우선 예술의 전당을 반드시 건립 확정을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문화 인프라의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불 맹사성이라든지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아주 걸출한 역사 문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 문화 자산은 우리의 정신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바로 우리 아산의 위대한 시언인들 또 성인들의 그런 자취를 쫓고 배우고 학습해서 정말 그게 인성교육으로 연결되는 교육이 된다면 우리 아산의 교육자산으로 충분히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 교육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 아산은 도농 복합형입니다. 9개 면이 있는데 아주 우수한 전원 생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생태를 활용한 관광 레저 도시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전원 생태를 활용해서 이제는 농촌이 1차 산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환경을 이용해서 체험형, 그 다음에 농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6차 산업화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서 스마트팜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보다 좀 스마트한 기술로 연결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이 있죠. 바로 역사문화자산과 그 다음에 3대 온천이 있습니다.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을 보다 특화된 온천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 온천이 사실은 과거에만큼 명성을 되찾기는 어렵지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온천이 아니라 정말 최첨단 테라피 개념의 그런 스파 시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휴양시설을 겸하게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자산으로 가장 또 중요한 곡교천과 영인산 또 온천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과 우리 하천을 이용해서
레저 관광단지로 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귀중한 자산이 있는데요. 아산의 바다입니다. 그 아산만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업권도 찾아오고 이 찾아온 바다에 갯벌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수도권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6가지의 핵심 공약과 아울러서 시정 전반을 혁신시킬 수 있도록 시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느 부분의 행정이 부족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을 대폭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아산시장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국정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실제 운영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13년 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정책들을 직접 개발하고 또 집행하고 조언을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아산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그런 관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큰 경험을 했고 중앙부처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산시정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식견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단순히 이 시정을 행정적으로만 집행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행정가적인 경험보다는 창조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 창조적 통찰을 가지고 시정을 혁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책적 안목이 없이 관료적 행태와 습관으로 또는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정에는 여러 가지 관행과 관성,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들을 타파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 창조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통과 참여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시민과 더불어서 시정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인문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들은 진정한 주인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바로 참여자치입니다. 저는 우리 아산에서 직접 민주주의,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시발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시도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은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민이 직접 시정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낼 때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민간의 활력을 이용을 한다면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책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바로 33만 시민의 구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시민을 뒷받침하면서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상과 그런 포용,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덕목들을 꾸준히 갈고 닦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된 시장, 또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장다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아마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역량과 자질, 그런 식견을 가진 시장을 꼭 선택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아산은 지금 위중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 천안, 당진, 평택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이 우리 아산이 밀리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아산 시정을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회를 우리는 놓쳤습니다.
앞으로 현대나 삼성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산 시정을 정말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아서 그런 리더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참여자치를 통해서 시정을 설계한다면 아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와 혁신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변화를 시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정체를 연장해서도 안 됩니다. 희정 정체를 끊고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시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